네, 여러분 혹시 저랑 연구 하나 하실 생각 있나요? 제가 그냥 별건 아니고 그냥 디스코드에 이렇게 채널도 따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바둑큐가 하나 최근에 이렇게 이번에 떠서 봤어요. 바둑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10년 이상, 10년 정도 됐나요? AI 그 알파고와의 대국이 그 정도 됐죠. 그 이상 시간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훨씬 더 먼저 AI를 접하고 이 어떤 깨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고 그것을 좀 다룬 어떤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몇 가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한번 문서를 여러 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것저것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아름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저의 의견에 좀 공감하시면은 이 디스코드 서버에 같이 모여서 어쨌든 우리가 유니티 개발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니티 게임 개발에 있어서 어떤 올바르다기보다는 좀 AI 친화적인 구조를 하나 이렇게 찾아내거나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둑에서 지금 현재 바둑은 어떠냐면은 여기 나오겠지만 인간이 이제 AI를 자기 방식에 맞춘 것이 아니라 AI의 판단 기준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둑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AI 추천수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I랑 얼마나 이제 일치하게 두느냐가 이제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이제 큰 영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1등이면서 이 한국 1등인 이 신진서 구단 AI 일치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30 몇 %인데 이게 다른 어떤 전 세계 모든 프로 기사들보다 가장 높은 AI 일치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AI를 통해서 이 바둑을 뭔가 도움을 받는 걸 넘어서 AI가 이제 이걸 외운다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이 바둑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흡수해서 이제는 AI로부터 바둑을 배우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었어요. 바둑이라는 이 거대한 구조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핵심을 좀 먼저 보면은 바둑이 이제 바둑에서 인간이 AI 자기 방식을 맞춘 게 아니라 AI 판단 기준을 따르게 된 것처럼 개발도 이 사람이 익숙한 구조가 아니라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가 가장 잘 다루는 구조를 기준으로 삼아서 AI 친화적인 어떤 이런 코드, AI 친화 코드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현재 상태나 이런 규칙값의 입력이나 요청을 넣으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뀐 상태와 반영할 일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또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은 이 주요 판단을 이 상태와 이 설정과 명령을 넣으면은 이제 결과나 이벤트가 이렇게 딱 나오는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유니티 없이 코어만 실행해서 순수 C샵으로 실행해서 이제 AI가 유니티를 거치면 이제 AI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 혹은 좀 이렇게 뭔가 좀 반복이나 이런 이터레이션이 길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코어에서만 실행해서 이 AI가 이제 버그를 구현하고 이제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구조를 만든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된 핵심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코어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쉘처럼 이제 유니티 쉘을 얹어서 이제 뭐 입력을 변환하거나 뭐 화면을 저장하거나 사운드를 출력하거나 뭐 화면을 출력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이런 구조. 코어와 쉘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 이제 코어를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러저런 어떤 기능이나 규칙 같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기능에 대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서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더 나은 어떤 방향을 가고 싶어서 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이제 개발도 AI를 많이 쓰죠. 근데 대부분은 이 기존 코드판 위에서 AI를 부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둑으로 치면은 AI 복귀는 하는데 정석은 이제 내가 두던 무슨 정석 그대로 두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더 그냥 나아가서 인간 개발자가 익숙한 구조가 아니라 AI가 가장 잘 읽고 고치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개발 방식을 맞추자라는 거죠. 이를 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가 코드를 많이 쓰기 좋은 이런 구조가 아니라 AI가 명확하게 현재 상태를 읽고 현 지점을 고치고 이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 좋은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가가 아니라 AI가 상태를 확정할 수 있는가, AI가 명령을 넣고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가, AI가 유니티 없이도 빠르게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맥락 같은 거 보면 기존에는 어떤 인스펙터 설정하는 거 좋다고 맞죠. 인간에게는 빠르게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AI에게는 뭔가 여기저기 규칙이 숨어 있고 이런 SF 파일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해야 되고 그랩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봐야 되고 그렇지 않죠. 기존의 어떤 모노 비헤이비어 같은 것들이 유니티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웠죠. 근데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어떤 추론 비용이 크다던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마찬가지 이런 매니저나 핸들러 같은 것도 이제 흐름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비대화되기 쉬우면서 어쨌든 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쓰는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이제 섞이면서 AI 입장에서는
뭔가 수정하기에 불명확하다던가 또 상속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구조였잖아요. 물론 깊어지면은 또 뭐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보통 상속 이렇게 많이 쓰면서 중복도 감소하고 동작도 분산되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또 AI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이 체인을 추적하기 어렵다. 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도 든다라는 것들 등등 이렇게 있었죠. 이런 시각적인 노드나 이런 그래프들, 비헤이버 트리 같은 것들도 인간 입장에서는 흐름을 시각화하기 좋은데 AI 입장에서는 이제 정적 검증 같은 게 어렵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어떤 형태로 에셋에 저장되는데 뭔가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 등등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뭔가 인간에게는 쉬웠는데 AI 입장에서 물론 할 수야 있겠지만 범용적인 거니까. 근데 바둑에서 이제 AI 추천수를 통해서 AI를 어떤 행동을 기반으로 따라가듯이 개발도 어쨌든 이런저런 구조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AI가 선호하는 이런 AI 우선적인 구조로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바둑계가 오히려 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세돌 뭐라고 불러야지 구단 이세돌 자님이 아무튼 이 영상에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상위권 선수들은 더 그걸 더 잘 이해하고 더 AI처럼 두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쪽에 적용이 돼서 뭐 할 수야 있겠지만은 아예 AI 친화적인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관행을 살펴보니까 인간에게 좋았던 것들이 AI에게 안 좋기도 하고 인간에게 안 좋았던 것들이 AI에게 좋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바이브 코딩이든 뭐든 코드 자체를 이제 직접 안 짜고 프롬프팅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짜게 된 지 좀 됐단 말이죠. 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에 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요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숨어있는 맥락을 줄이고 상속이든 뭐 다른 에셋을 쓰든 뭘 하든 등등 게임 규칙을 이제 유니티 안에 숨기지 않고 순수 C샵 로직으로 빼서 그것 자체로 빌드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니티를 아예 모르는 코어에서 판단하고 이 유니티 쉘은 그저 이걸 반영만 하고 또 AI가 이제 읽기 어려운 구조라면은 인간에게 익숙하고 좋다해도 좋은 구조는 아니다. 요 정리 기준을 맥락으로 삼아서 사람은 이제 의도나 재미, 감각 이런 것들의 최종 판단을 맡고 AI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어떤 규칙이나 수정, 이런 반복 검증 테스트 이런 거 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유니티가 껴있으면은 유니티 테스트가 있긴 한데 뭔가 조금 더 과정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순수 C샵 로직으로 단순히 그냥 빌드해서 그냥 테스트 이렇게 돌리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이유가 그런 데 있잖아요. 시에라에서 다 다룰 수 있다는 거. 물론 유니티 시에라를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성능이나 이터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제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쪽으로 가보자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범용 예시를 좀 들면은 이제 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어에는 유니티를 모르는 순수 이런 시작 규칙이나 이런 엔진이 들어있고 쉘에는 이제 유니티 입력이나 화면, 뭐 이벤트, 뭐 저장 관형 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AI는 코어만 이제 컴파일하고 테스트해서 이걸 규칙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고 유니티는 그 결과물 아까 말했던 이런 리절트나 이벤트 이런 것만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 결과를 받아서 반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뭔가 이러한 형태로 쭉 유니티 안에 들어있다면은 지금은 그 전에 이제 이런 이슈들 물론 해소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해소하는 거 말고 코드 형태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패널에 물론 이렇게 로직까지 같이 안에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안에 이런저런 로직이 들어있던 거를 아예 게임 코어와 유니티 쉘을 나눠서 거기서 말했던 스테이트와 컨피그와 커맨드와 이런 뭐 리절트나 이런 테스트까지 이런 딱 이렇게 기능들 업그레이드 관련돼서 딱 나누고 또 쉘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관련된 쉘로 딱 나눠가지고 상태 설정 이런 입력 코맨드 입력이 있죠. 그리고 뭐 함수나 결과 묶음 이벤트 같은 것들 그리고 검증 테스트 이렇게 해서 이런 예시들로 쭉 해서 실제 시작 코드를 보면 이제 이런 식의 하나의 딱 그 파일로 돼가지고 이런 리드 올릴 레코드 스트럭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석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수 이제 스태틱 클래스나 뭐 스태틱 함수라든지 아니면 순수 시작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로직을 하고 이제 리턴을 딱 반환하게 해서 유니티 쉘은 이제 그냥 스태틱에 있는 이런 걸 사용한다거나 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코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딱 넣어서 입력받아서 그냥 결과만 딱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반영하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테스트 코드 같은 거 짤 때도 그냥 이제 물론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수월한 조금 더 AI 친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AI 관련해서 이야기 아닌데 조금 더 어떤 구조 연구라는 이런 맥락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다른 구조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은 더 나은 게 나올 수 있죠. 일단은 제가 나름 이렇게 해서 나온 거는 코어 쪽으로 이렇게 기능별로 이제 피처별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그 피처별로 뭐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는데 그 안에 코어랑 쉘이랑 테스트랑 딱 나눠서 그냥 이렇게 딱 끝나고
요쪽을 이제 이용해서 빠르게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검증하면서 기능을 만들고, 쉘 쪽에는 이제 단순히 그걸 딱 받아서 뭐 프레젠트 한다든지 이펙트를 보여준다든지 뭐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댑터만 딱 있고 뭔가 요런 거.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피처 기능에서 이제 코어를 읽고 딱 붙여. 그리고 피처 기능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딱 테스트, 다양한 상황을 테스트해. 그리고 이제 코어를 직접 이제 실행하겠죠. 그거를 이제 그걸로 이제 리절트나 이벤트를 확인해. 유니티 쉘은 이거를 반영만 한다. 라는 요 구조. 이제 엔진 자체가 가벼우면 물론 이것도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엔진이 가벼워도 순수 C샵 이런 순수로 이런 C샵이나 코어 로직 같은 걸만 하는 게 분명히 되게 좀, 전 이걸 보고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유니티 이런저런 데모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유니티 공식 데모들조차 순수 C샵 로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유니티는 단순히 반영만 하는 그런 샘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이 하는 구조고 이게 AI에 있어서 되게 좀 좋은 구조일 수 있겠구나. AI 친화적인 구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이렇게 맞춰지면서, 이거 되게 한번 같이 누구랑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어에서 딱 끝내고 쉘에서는 적용만 하고, 두 영역은 이 리절트나 이벤트 계약으로만 끝난.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쭉 작성해봤는데, 이 이후부터는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은 뭐 간략하게 보기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이면은 이제 코어, 이쪽이면은 이제 쉘 쪽인 거죠. 유니티가 필요하면은 쉘 쪽이고, 그 외 유니티 없이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뭔가 게임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들은 이제 코어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검증은 말했듯이 이 테스트 쪽에서 딱 끝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같이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코드 채널에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뭐 댓글에서 이야기하든지 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서 뭔가 좋은 하나가 나오면은 그거를 같이 이제 활용하면 되니까, 하다못해 그냥 지금 이 문서도 그냥 이 문서 던져주고 이 사고대로, 이 방식대로 뭐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문서랑 이렇게 같이 해보자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걸 하나 파서 간단하지, 엄청 간단하지 않은데 그냥 적당한 규모의 게임을 이런저런 많은 유니티 기능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또 이렇게 AI 친화적인 구조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